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전주는 전라북도는 물론 제주도까지를 관할하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전주의 명성과 함께 전라도 정명 100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전라가명입니다. 전라가명이 복원공사에 들어간 지 2년 7개월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원된 전라가명은 다음 달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전라가명의 복원 의미와 복원 과정, 그리고 앞으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민들은 가명하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접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명이 무엇이고 전라가명의 역사적 의미, 위상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희 관장님이 토론에 좀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전라가명은 이제 조선시대 전라도 최고의 통치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도청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이제 격이 높은 게 지금 도는 행정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전라감사는 행정만이 아니고 군사, 사법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넓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라북도, 전라남도 나뉘어져 있는데 조선시대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다 제주도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공간이죠. 그러니까 전주가 이제 그러한 전라도의 어떤 수보로서의 그런 의미를 이제 전라가명이 있음으로 해서 갖게 되는 거죠. 행정, 사법, 군사까지를 했다면 실질적인 지방 정부 그렇다고 봐야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역사성에 비춰보면 전라가명 복원은 이제 단순한 건축물 복원을 넘어서서 지역에도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수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 전라도 그리고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사업이 이 전라가명 복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복원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어찌 보면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자부심까지 포함한 그런 새로운 그 중심축이 마련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실 전주를 전국적으로 띄울 수 있었던 하나의 기폭제가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활성화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유사한 그 내용들을 타 시군도에서 막 만들어 버리니까 상징성과 의미가 많이 좀 약해졌는데 거기에 진짜 전주를 상징하는 조선 왕조의 최고 지방 행정 통치기관인 전라가명이 원형대로 복원이 됨으로써 이게 진짜 지방의 핵심의 모습이구나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수많은 역사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문화 콘텐츠화 돼가지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교육 자원으로 그리고 산업 자원으로 아주 터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이제 물론 앞으로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제 저 서쪽 부지나 남쪽 부지나 그렇게 해서 규모를 확보해야 하니까 유상을.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지역의 정체성, 어떤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역사성 회복을 통해서 전주라는 도시가 전북이라는 도가 어떤 적인가 하는 그것을 좀 분명히 해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주가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자부심을 높여주고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그래서 아마 전라가명 복원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도에 대한 그 역사를 좀 바로 알고 바로 세워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소외되어 왔었는데 우리 전북목 찾기에도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사업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가명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문화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같이 전라북도의 옛 영광을 복원하는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원이라는 용어는 쓰지만 실질적으로 모형이나 벽지화된 공간이 아니라 창의적인
콘텐츠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공간으로 재창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제 역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복원 논의도 오랜 시간 진행되고 그 과정도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라가명 복원 논의가 199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후에 이제 도청사가 신도심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복원과제의 추진 경과 또 어떤 건물들을 복원할 것이냐, 이건 복원 범위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이루어져 왔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윤 국장님께서? 예. 그 개략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수많은 논란을 겪어와가지고 그 우여곡절 끝에 26만에 이제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간 추진 과정을 보면은 한 3번에 걸친 그 발굴 조사 그리고 그 20여 차례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쳤고 기본계획 용역을 토대로 해서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 복원이냐 부분 복원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2012년도에 전라가명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 동편부지는 구 도청사를 철거하는 전제로 해서 그 부분 복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서편부지는 문화시설로 하는 쪽으로 이거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그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바로 그 현상 변경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복원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말씀에 약간 조금 조정을 저희가 드린다면 저희가 그때 그 위원회에 참가했던 과정에서 그 전체 공간에 대한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하자.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동편부지, 서편부지가 구도청과 경찰청 그 공간에서 확보가 됐으니까 일단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이 동편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가 선화당을 중심으로 한 가명의 핵심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복원하는 건 다 동의가 됐고요. 다만 이제 서편 공간이 어찌 보면 행정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전라가명을 그 운영시켰던 그런 공간인데 어찌 보면 거기에 내용이 훨씬 컨텐츠적 요소가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들의 입장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거기는 아직 정하지 말고 우리가 향후 논의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자 해서 최근의 분위기는 이 서편부지를 안 하면 이건 한쪽 날개가 빠진 거다.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편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용역이 좀 발주가 됐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편부지가 지금 준공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서편부지하고 남측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임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적인 개념으로 정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해지기 전까지는 공원부지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도청사가 근대 건축물이어서 이 부분을 계속 존치를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를 놓고도 상당히 뭐 경론이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어떤 공간이 그 시대를 달리하면서 여러 공간이 중첩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공간으로 복원할 건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결과론적으로 그 구 도청사를 철거하고 발굴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1300년 전에 그 신라 때의 완산주, 전주의 주치의 흔적이 보이고 조금 위에는 또 후백제 왕도의 중요한 통치 공간이 보이고 그다음 또 고려시대 전주 목의 공간이 보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전라관찰사 부영인 가명이 보이고 또 사실 그 위에 또 일제강점기 때 1921년에 구도청을 지었고 그게 화재로 소실돼서 54년에 완성시킨 또 마지막 그 구도청사까지 연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6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 역사 공간 중에 어디를 할 거냐. 사실 저희가 조선시대 전라가명이기 때문에 전라가명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안타깝게도 그 남아 있었던 구도청사가 그 전혀 이 내용과 역사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광화문 앞에 있었던 구 조선총독부 건물, 나중에 중앙청으로도 쓰였던 그 건물의 철거 논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역사의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에 남겨놓을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상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전주를 상징하고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대표 공간 전주에 남겨져야 될 공간이 시멘트 콘크리트 현대적 건물, 근대 건물일까? 조선 왕조의 면모와 위상을 명확히 보여주는 전라가명일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전라가명이 선택이 돼서 아쉽지만 그 공간은 철거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우리 그를 이끌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전주의 이미지와 역사가 기억될 것이냐면 조선 왕조의 대표 전라가명 그리고 전통 문화의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 그 이미지를 계속 교육, 각인 그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관장님, 관장님도 쭉 처음부터 참여를 하셨으니까요.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어떤 비교 차원에서 이제 총독부 철거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적절한 비유이면서 또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도청사 건물하고 총독부 건물은 이건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참 그 가명 복원 과정의 논란들이 엄청 많았죠. 이제 그걸 함축시키면 기본적으로 복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처음 제기하신 분은 지금 새만금 청장으로 가 계시는 김현숙 교수님이 94년에 이제 그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청 옮기면서 본격화 됐는데 결국은 뭐 상징물만 놓고 그리고 전체 문화시설을 만든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갔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부분 복원이냐 전체 복원이냐는 그렇게 표기가 됐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제 도청사 건물을 존치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금방 말씀하신. 근데 그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명으로 이렇게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동편이 이제 그리 되고 그런 게 지금은 보건재창조위원회고 그 전에는 이제 보건위원회였어요. 보건위에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보건하자는 팀이 있고 그냥 문화시설로 하자는 쪽이 있고 그래서 의견이 절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같이 동의하게 된 게 동편은 우선 복원을 하고 그건 선화당이니까. 그다음에 서편은 향후에 논의를 하자. 그렇게 안에서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들 뭐 선화당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과제를 안고 지금 말씀처럼 지금 이제 이 선화당을 복원해놓고 보니까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원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공간 설명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그 완산식곡 병풍도라고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지도를 잠깐 활용을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 구도심의 핵심 건물인 객사가 보이고요. 여기 풍남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두 공간만 남아 있는 건데 그동안 그 구도청사 공간에 의해서 사라졌던 전라가명이 복원된 건데 여기가 가명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는 부영이라고 해서 전주시청에 해당하는 공간이었어요. 길안하러 사이로 이 공간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복원된 공간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산문, 선화당, 내하, 연신당, 관풍각 그리고 비장청으로 되어 있는 이 행각 정도만 복원이 되어 있어서 전체 공간으로 보면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 공간이고요. 원래 있던 공간에 복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대로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된 게 이 서편 부지가 바로 이쪽인데요. 여기가 보시면 그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에서 생산되고 전주를 살기 위해서 활용했던 수많은 행정 관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전주 판소리 대사습을 발생시킨 여기 보면은 통인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방,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소, 그 다음에 선자청 등등 해가지고 의국해서 전주 양령시를 또 활성화했던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 있고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요 공간이 중영이라고 해서
전라도 전체의 경찰 군사력을 관할했던 공간인데 이 자리가 지금 완산경찰서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맞게 그렇게 예, 실제 위치가 현재 계승이 건물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너무 역사성. 그래서 저는 그 논의의 그 범위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요 복원된 공간 더하기 서편 부지는 이미 확보됐으니까 요 공간까지 가고 다만 이 중형 자리에 완산경찰서가 큰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새로 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그 건물을 적극적으로 그 종합문화박물관 개념으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이 전체가 확보되면 말 그대로 한국 전통문화 중심 도시 전주, 전라북도의 위상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앞서서 나왔는데 예, 너무 이제 네, 이제 이따가 또 그 얘기를 또 하실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뭐 도청사 철거나 뭐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입니다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다음 논의로 좀 넘어가 볼까요? 그 지금까지 이제 복원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제 복원이 완료된 전라 가명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복원된 건물들은 좀 어떤 건물들이고 그 건물들을 먼저 복원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것인지 우리 오 과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전라 가명 공간 영역은 구도청서와 완산경찰서 부지를 포함해서 한 12,000평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도청사 부지 중 동편 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원된 건물은 전라감사의 사무실인 집무실인 선화당, 민정과 풍속을 살피는 관품갑, 휴식을 취하는 곳이 연신당, 감사 가족이 거친 내야와 내양당 등 가명 공간에서 핵심 영역을 이번에 우선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명 공간에서 선화당이 위치한 동편 부지는 역사성과 상징성이 큰 공간 영역이고 진정성이 함축되어 있는 곳으로 선화당 관품각 등을 우선 복원 대상으로 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당이 이제 전라감사 집무처니까요. 제일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라감사 영역을 우선적으로 복원을 한 거죠. 감사의 집무 영역.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뭐 도에서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떤 부분에도 뭐 같이 지금 전주시하고 도하고 같이 추진하시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복원된 건물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라 감사 집무 영역 그리고 이제 기거하는 곳, 뭐 휴식 공간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복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얼마나 옛것 그대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마 그 과정에서 가장 그 애쓰시고 공을 세우신 분이 지금 이동희 관장님이신데요. 뭐 제가 먼저 개요만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여기를 단순한 그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장 원형에 맞게 복원하자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목표는 사저까지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건 아직은 뭐 희망 논의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화당의 정확한 위치예요. 도지사 집무실일 수 있는 그 과정에 지금 우리 이동희 관장님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주셔도 어떤 부분인가요? 그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사적 얘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 서원들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됐죠. 9개가. 9개가 등재됐는데 그 9개를 선정하는 데서 기준이 됐던 것이 사적이에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물론 사적으로서도 서원이 사적 지정받고 못 들어가는 데가 네 군데가 있지만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들은 도와 시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 지정 문제는 좀 관심을 덜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지정이 돼야지 그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반대 의견 가지고 그랬던 게 뭐냐면 사적 지정하는 뭐 활용을 못한다. 전기 시설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화장실도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건물은 남은 게 없지만 그 터는 분명하고 아까 그 친절하게 지도를 가져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영역을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 공간이라는 게 이제 옛 지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고증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설계도가 없으면서도 병풍형 지도가 대형 지도가 2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다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적 지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은 보완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얘기된 것들이 이제 보면 고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어디서 됐냐면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을 했는데 발굴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선화당에 관련한 게. 그게 유구가 나와줘야지 이 자리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선화당이고 여기부터 해야 되는데 근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분들 인터뷰하고 예전에 근무했던 분들. 근데 참 희한한 게 다들 많은 분들이 뒤쪽 지금 건물 위치보다 뒤쪽으로 증언을 하셨어요. 뒤쪽으로 증언 한 분만 달력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지금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분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해도 분명한 근거는 안 되잖아요. 이분의 기억에 의해서 그런 거라. 그래서 그때 이제 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게 우리가 한번 문헌 속에서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국가기록원을 가게 된 거예요. 국가기록원을 가게 돼서 여기 전주시에 지금 최우정 학예사 때 우리 이제 박물관에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서 국가기록원 문서를 뒤지니까 거기서 일제강점기 지도가 나왔습니다. 그 도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그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 지도 한 점에서 지금 산업장려관 그 의사당 그 건물이 나오니까 그 건물을 통해서 선화당의 위치를 그때는 선화당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위치를 도면상에서 찾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진전해 오고 또 그 뒤에 발굴도 하고 그러니까 고증은 우리가 열심히 했죠. 그게 가능했던 게 지금 보여주는 지도가 병풍형 지도인데 기준이 저게 됐어요. 19세기 후반에 대형 저기 5m가 넘습니다. 지금 가로 길이가 그 지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복원을 하려면 기준 시점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저 병풍 지도가 만들어진 19세기 후반 1870년대 전반을 기준으로 그 복원 시점을 삼고 그렇게 지금 해왔던 거죠. 그리고 조금 첨언을 하면 다행히 전라가명의 주요 건물들이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2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시는 것 같은 선화당 사진이 1930년대경으로 추정되는 그리고 훨씬 그보다 앞선 시기에 그 선화당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포정루문 이 고지도하고 딱 연결이 되는 그리고 살아있는 아주 상징물로서 회화나무 한 그루가 구 도청 의회로 썼던 산업장려관 사이에 아주 좀 안타깝게 그 살아 있었던 게 있는데 요 세 개가 어찌 보면은 그 근거 사진과 어떤 생물체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복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첫 지도에 지금 나무까지도 그려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바로 요 나무, 요게 그 회화나무 위치에 딱 부응이 돼서 지금 가보시면 말 그대로 600년 전라가명의 어떤 역사의 모습이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흔적이죠. 200 몇 년인가 됐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수로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나요? 아직 보수까지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라가명 터는 그 문화재 아닙니까?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문화재를 기념물로 지정이 돼 기념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얘기가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어쨌든 전라가명 복원에 있어서 중심 건물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선화당입니다. 근데 이제 가명이 우리 전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다 있는 거고요. 근데 다른 곳에 있는 그 가명의 선화당하고 전라 가명에 있는 선화당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좀 있는 건가요? 선화당 건물 자체는 그렇게 뭐 큰 차이들이 있다고 지금 경상가명, 대구가명도 그렇고 원주가명도 그렇고 다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고요.
또 편액도 다 똑같으니까 전부 선화당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밀히 보면 그 안에서의 그런 점들은 있겠지만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근데 구조상에서 전라가명 건축 구조상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문화시설들이 좀 돋보인다고 그럴까. 문화시설. 네, 그래서 전라가명은 정치와 어떤 문화 이 두 개의 어떤 중심점이 이제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선 대사습 관계되는 통인청도 지금 관련돼 있고 또 종이 만드는 지소도 있고 책을 찍는 인출방도 있고 그리고 저 무엇보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완산경찰서 서편 쪽으로 선자청 그 부채 만드는 선자청이 엄청 컸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진상품이라 하니까 별로 실감들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상품은 이게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전라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점검해서 잘못 만들면 다시 만들어 하고 그 과정이 복잡해요. 그것을 또 선사청에서 이렇게 만들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구조상으로 이제 다른 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본다면은 이제 문화 쪽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가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가명 구조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건축적 양식으로는 타 가명과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건축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주초석의 형태만 약간 다를 뿐 그 조선 후기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한다고 하면은 규모 면에서는 전라 가명하고 강원 가명이 7칸이고 그다음에 충청 가명이 한 칸 많은 8칸이고 그다음에 경상 가명은 한 칸이 적은 6칸이 되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전라 가명은 일제 강점기 때 도면을 보면 이제 월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월대를 포함해서 복원했지만은 다른 가명은 일제 강점기 때 월대가 훼손돼서 없다는 점이 또 있었고 또 이제 전라 가명은 이제 일제 강점기 사진자를 보면은 그 용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명의 그 사례를 보고 가명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용두를 이번에 올려서 이용을 더하게 되었다. 이번 복원할 때는 용두를 올렸더라고요. 네, 올렸습니다. 뭐 하나 더 추가드린다면 조선 팔도 가명들이 그 이동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 가명은 원래 상주에 있다가 임진왜란 이후엔 대구로 가고 충청 가명도 원래 충주에 있다가 공주로 이동하고 그런데 전주 가명은 이동이 없는 그래서 팔도 가운데 이제 평양하고 강원 그런 곳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가명 중에 그 원형성과 내용성이 말 그대로 조선 왕조 역사 전체와 똑같이 유지된 곳은 전주 가명이 대표적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원주 가명도 그렇다고 하지만 거긴 또 강릉과 그 역할을 분담하다 보니까 성격과 규모가 조금 다른데 어찌 보면 가장 규모와 내용과 역사성이 깊은 그 공간이 바로 전라 가명, 특히 선화당이 그런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 가명 이제 역사성이 좀 더 깊고 이런 분들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이제 왜 옮기게 되냐면 임진왜란 후에 가명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행영제에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유영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라감사가 돌아다니면서 봐요. 돌아다니면서 정치를 하는데 조선 후에 가면 이제 지금처럼 가명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되니까 각 도에서 이제 저 가명을 가기가 좀 가까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의 가운데쯤에 저 가명이 위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과 맞물리면서 아마 임진왜란 때 뭐 손상된 것도 있게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 쪽으로 옮기고 경상도는 이쪽은 이제 충주에서 이제 공주로 옮기고 그럼 여기도 뭔가 변화를 해야 할 텐데 여기는 보통 가명의 소재지라는 것은 서울에서 가까워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표 도시는 지금 전주하고 나주인데 나주는 또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혹시 전주가 풍패지향이라는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것이 이게 같이 작용하면서 가명을 다른 데로 옮기지 않은 건 아닐까. 왜 다른 데는 옮기는데 조선시대 주축이 하삼도인데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인데 왜 우리는 안 옮겼을까?
아예 옮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뭐 어디에 근거는 없는데 그 역사성과 위상이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다른 지역하고 좀 격이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후백제부터 계속 거기는 그 자리가 계속 행정기관 터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일신라 때 동일한 장소로 계속 쓰인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처럼 이번 발굴을 통해서 얻은 그 소득인데요. 그 지금 고려 시대 때 그 뭐 전주 목이라는 기화가 나오고 객사라는 기화가 나와서 고려 시대 치소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통일신라 때도 유구가 나왔으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마도 치소는 다스리는 곳입니다. 지금 관청이 있는. 그게 통일신라 때도 여기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럼 혹시 후백제 왕궁이 거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왕궁은 치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왕궁이 거기 있는 건 아니다. 그 시대의 왕궁이 어느 자리에 위치하는가. 그걸 보면서 전주를 한번 찾아봐야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무튼 역사성이 굉장히 깊은 것이죠. 역사성. 그 뭐 이어집니다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원주, 공주, 가명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이제 남한에 있는 사도 가운데 우리가 가명 복원이 가장 늦죠?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가명 복원이 늦은 이유는 우선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면 우리는 남아 있는 건물이 없었죠. 우리는 다른 지역은 남아 있는 건물이 원주 있었고. 가명이나 대구 가명이나 뭐 공주 가명은 남아 있는 건물이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복잡한 논란이 필요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제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국장님. 우선 그 전라 가명 이 복원이 좀 늦어지는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복원을 함에 있어서 좀 고증 절차 때문에 상당히 좀 늦어지지 않나. 이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원 범위라든지 방향을 좀 설정하는데 우견 수렴을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세 번째는 구도청을 철거하는데 그 발굴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도청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또 근대 건축물로서 또 역사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상당히 좀 지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와는 좀 별개지만은 그 구도청에서 이제 그 입주해 있던 단체들이 좀 있었어요. 한 27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 입주 단체들을 그 타 건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물색 과정에서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복원 사업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 부지의 동쪽 부지 그 감사 집무실을 중심으로 한 동쪽 부지만 지금 복원이 이루어졌는데 서쪽 부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완성열차 쓰이는 남쪽 부지까지를 해야 과거 그 전라 가명 터를 다 복원을 하는 걸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계획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동편 부지 이제 전라 가명 핵심 건물이 준공대가 동시에 지금 서편 지역이나 남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은 우선은 임시 정비를 아까 공사를 해서 공원 개념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현재 그 서편 부지와 남측 그 완산 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용역을 통해 새로운 복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라 가명은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 가명 완전 경찰서가 이전하게 되면은 조선시대 가명 공간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어서 또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꼭 남쪽 부지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지가 강하시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주 전라북도가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 그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광과 어떤 교육 문화 그런 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실 로마가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 선조들이 남겨놓은 유적을 잘 관리하고 돋보이게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건데, 한국에 와서 한국의 지방정부로 상징되는 대표 전통도시 하면 누가 어디를 떠올리겠습니까? 전주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전주에 와서 놀랍게도 지금 교육공간으로서의 향교가 아주 오래된 호남의 대표적인 공간이 있고, 의례공간으로서 경기전이 있고, 생활공간으로서 한옥마을이 있고, 통치공간으로서 이제 가명이 복원이 됐는데, 어설프게 쬐끔 해놓으면 이게 뭘까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편부지의 실무 행정 기능과 그리고 남편부지의 공간까지를 문화 복합 공간의 관점으로 복원을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과거 일제가 허물었던 그 서문, 동문, 북문, 그리고 일부 읍성까지도 한다면 그야말로 세계인이 올 수밖에 없는 세계 유산으로까지도 우리 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그리고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가지고 주민과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 공간에 대한 합의 내지는 정리를 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건 없이 나가는 이제 1단계 됐고 그 선상에서 얘기인데, 지금 동편 쪽만 복원을 해서는 지금 조법준 선생님 말씀처럼 가명의 위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명의 전체 규모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통치정부, 지방통치정부가 어떤 구조였는가 하는 것이 한 편만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원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 그래서 완성체를 만들자는 거죠. 근데 서편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편에는 선화당이 있고요. 서편에는 이제 아전들의 관서인 영리청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감사를 도와서 역할하는.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사를 다루는 중형이 있고, 보통 완산경찰서 얘기를 이제 작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아전인데, 작청은 전라가명 안의 사물을 보는 거고 도의 행정을 보는 아전들은 영리청이에요. 그러니까 동편은 전라감사, 서편은 영리청, 남쪽은 군사.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지만이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그 가는 과정은 이제 뭐 상황을 보면서 가겠죠. 근데 단계적인 그림들은, 그래서 향후에는 더 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가명 그 복원할 때도 시하고 도하고 50%씩 뭐 예산 부담해서 예산을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이제 결정 당시가 2014년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 환경이 좀 많이 변했고 현재 그 준공을 좀 앞둔 시점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복원 문제가, 서편 쪽 복원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시민들과 그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그때 그 전주시 그 하계사님한테 듣기로는 뭐 용역은 하고 시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많은 자원이 들어갔고 공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라가명 복원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건물 복원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역사 자원, 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풍남문, 뭐 객사로 이어지는 전주 구도심 그 역사 자원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좀 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건물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체험하고 느끼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컨텐츠까지를 같이 아울러서 좀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조금 그 약간 그 공간 개념의 그 새로운 자원을 그 설명하는 건데요. 이번에 그 전라가명을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전주시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 두 개의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은 1884년 날짜도 정확합니다. 11월 11일, 시간도 거의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되는 이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이게 1884년 우리나라에 처음 부임한 미국 외교관이 전주를 방문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을 남겨놨고 이 사진을 남겨놓은 겁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찌 보면 근대화의 접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 서구의 어떤 그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그 당시 전라감사 김성근이라는 분인데 예. 이분에게 이 포크라는 미국 외교관이 제가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좋다. 근데 이런 사진이지 하고서 갑자기 감사가 사진을 하나 꺼내줘요. 이게 봤더니 미국 군함 사진이에요. 봤더니 조선은 이미 이양선, 서구 열강을 상징하는 이 화륜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까요? 관심이 많은데 지도부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포크가 더욱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 옆에 집무실 공간에 책상 위에 괴종시계가 걸려 있어요. 시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물건들이 막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당시 개화 세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어찌 보면 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 문화를 수용하고 그걸 우리 것도 하려는 노력의 모습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생뚱맞게 드렸냐면 우리가 전라감영 하면 전통의 공간만으로 착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라감영은 근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에게 자주적 근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공간이었다는 그 단서와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우리 사회에 이 근대로 어떻게 연결됐냐, 식민지 일본인들이 만들어줬냐, 그걸 호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시 보니까 우리 자주적으로 하려는 노력들이 우리 관리들이 지식인들이 했던 모습이 보여요. 다만 그게 미약하다가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쓰러져 갔을 뿐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전라감영에 우리의 전통의 상징 공간 플러스 우리가 자주적으로 근대로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수많은 전라감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찾아내서 어찌 보면 미래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었던 역량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자원도 넣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저희들은 이제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맥락들을 다 아는데 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되고 전라감사를 방문을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시와 도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맥락에서 보면 지금은 이 개관에 앞서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건물 복원하고 시설 정비하는 데 관심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는 그게 끝났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내용 가지고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저희 연구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작업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교수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조만간 이 전라감영이 이제 개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에서도 전라감영이라는 이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아마 그 전라북도 아마 최고 아마 관광 벨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소문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일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거 복원하면서 관심을 많이 둔 게 하나는 고증이고 하나는 콘텐츠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데도 다 건물이 있고 그러지 않냐 하는데 거기는 빈 건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안에 뭔가를 채우고 뭔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팀도 우리가 고증팀, 콘텐츠팀 둘로 나뉘어서 이렇게 움직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행의 어떤 부분은 이제 도와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지역 감영들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그냥 건물만 있는 겁니까? 건물만 있고 밖에서 이제 체험 정도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뭐 이렇게 그나마 문화 해설사도 있고 뭐 그런 정도. 기본적인 관광 안내와 문화 해설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강원 원주 감영이 조금 활성화돼 있고요. 안타깝게도 대구 감영은 도심 속에 건물 몇 채만 있고 거의 다 닫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고요. 충청 공주 감영은 그 원위치가 학교가 되는 바람에 다 옮겨놔서 그냥 아무도 가지 않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한옥 마을 옆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부속 건물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감영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은 글쎄요, 현재는 강원 감영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제 전주 감영, 전라 감영이 제대로 복원이 되면
아마 진짜 명실상부한 대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서쪽 부지까지 이제 복원을 하기 전에 어쨌든 돼 있는 동쪽 부지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전라가명이 전통뿐만 아니라 근대적 뭐 역사 이런 것도 담고 있는 그 공간이라는 것을 좀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컨텐츠들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건물 외형적인 골격은 이제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제 관광객들에게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전라가명과 관련된 콘텐츠를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준비할 것이고, 가명이 이런 곳이다라는 알리는 차원에서 이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마 지금 그 가명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주 다양한 축제와 연계해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청년들과도 연계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의 공간에서 또 청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하면 그 외지 관광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봅니다. 어떤 단순한 건물만 가지고는 좀 사람들이 사실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호기심으로 올지는 몰라도 그 내용물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은 준공 단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종합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감도라든지 하겠지만은 일단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이제 초기 단계에서 하여튼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옥마을이 갈수록 찾는 관광객 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이런 전라가명을 계기로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조금 더 첨부한다면 이제 우리 문화관광 플러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교육 공간입니다. 교육. 사실은 미래 세대가 제대로 알고 그 새로운 이해를 갖춰야 되는데 그 저희가 자꾸 문화관광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교육과 역사의 어떤 현장 체험적 요소가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놀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숙연하게 예컨대 그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전봉준 선생으로 필두되는 그 노황동민혁명의 중심이었고 좀 올라가면 조선의 관료들이 진짜 고민하고 특히 임진왜란 때는 광해군이 내려와서 피난수도 분조를 전주 분조를 유지해가지고 조선을 지켜낸 결정적 역할을 했던 그런 역사가 막 살아 숨쉬는 데인데 그런 것들이 부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전국의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육 공간으로 아주 좀 자리매김을 이번에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바람들이 좀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듣고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가명은 이제 다음 달에 일반에게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제 공개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럼 마무리 말씀 듣고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전라가명 복원 26년 노력 끝에 이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면 전라도 그 최고 통치기관 전라가명이 완전한 모습으로 도민들의 품에 들어옵니다.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해서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북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아마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민들에게 아마 공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아무튼 많은 논란 끝에 이제 동편이 그 유형을 드러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니까 또 감흥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움은 있었지만 또 시민 도민들이 뜻을 같이 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동편영역만으로는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좀 뜻을 같이 해서 좀 완전한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떤 세계적인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면 역사성을 담보로 하는 것은 이게 승산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서 그리고서 뭔가 자원하는 그걸 한번 한옥마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좀 생각을 같이 해줘서 잘 전라가명 복원 사업이
향후의 일들도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라 가명 복원은 전북 도민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이고 전주 위대한 번영을 알리는 핵심 공간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관민상화, 이 자랑스러운 동학의 정신을 새기고 있으며 조선왕조의 뿌리 깊은 터전입니다. 전라가문 복원 결정이 후대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닌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법정 교수님. 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찌 보면 자기 자존심과 정체성에 어떤 자리매김하는 진짜 중요한 터전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 것으로 더욱 발전시킬까가 큰 문제인데 우리 전북의 모든 도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고 특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상상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력의 근간으로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지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전주와 전라북도는 전라도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전국에서 심지어 전라도 내에서도 변방으로 취급받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라가명 복원은 전북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 역사지구의 관광 산업도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